안녕하십니까. 희망과 용기 주는 사람 공시법 강의하는 김민석입니다.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제가 수업 시간에 사용하는 두 문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적법에 사용하는 거, 등기법에 사용하는 거. 물론 다른 선생님들이 다 쓰는 건 아니에요. 제 수업에서 사용하는 거라 그래서 김민석 공시법 두 문자 정리 이렇게 타이틀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지만 또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머리 끌렸다는 거. 그럼 그런 분들은 이건 안 하시면 되는 거고, 이걸 활용 잘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용해서 이렇게 문제 푸는데 적용하게 되면은 상당한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할 텐데, 여기서 여러분 보시면 이 페이지가 나옵니다. 이 페이지는 제 기본서 페이지예요. 그러니까 인떨려는 34페이지 나온다 이런 거죠. 자, 그럼 시작해 봅시다. 자, 1번에 인떨려인데 이것은 신규 등록 및 등록 전환할 때 이 본번을 부여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원칙이 부번인데 본번 붙이는 예외 있는 거. 그것은 최종 지번 토지에 인접해 있다. 멀리 떨어져 있다. 여러 필지다. 그래서 인떨려 이렇게 암기하는 것이죠. 다음 2번은 지축행인데 이것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의 지번부의 방법을 준용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 지역에서 붙이는 방법을 그대로 갖다 쓰는 거 세 가지 있잖아요. 지축행, 지번 변경, 축척 변경, 행정구역 개편 이렇게. 다음에 3번 반지축인데 이것은 시도지사나 대도시시장의 승인사항.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것 중에 시도지사 승인받고 하세요라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반출, 지번 변경, 축척 변경. 그래서 지적공고 반출하는 거, 지번 변경하는 거, 축척 변경할 때 이때 시도지사 승인받고 한다. 참고로 여러분 우리가 배운 것 중에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받는다라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 풀다가 장관 승인받는다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틀린 말이 된다. 이렇게. 다음에 4번 암자 모습 황 이건데요. 우리가 지목이 임야인 토지 암기할 때 하는 겁니다. 지목이 임야인 거.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이렇게 암자 모습 황이다. 또는 암자 모습 황홀하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차장천원 이거요. 지목 표기할 때 차문자 쓰는 경우 있잖아요. 원래 지적 도면에다가 지목을 표기할 때는 두 문자를 사용하는데 두 번째 글자 따는 거 4개. 차장천원, 주차장, 공장용지, 하천, 유원지. 생각보다 이거 아주 잘 나오는 거니까 꼭 기억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다음 이제 6번에 봐보시면은 도도공판 이게 있어요. 도도공판 이것은 토지 분할할 때 지상 건축물이 예외적으로 걸릴 수 있는 경우죠. 그러니까 원래 이 토지 분할할 때는 지상 건축물이 걸리지 않도록 분할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근데 예외적으로 걸릴 수 있는 거 네 가지 도도공판. 이때 도는 도시군 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 분할할 때, 두 번째 도는 도시개발 사업으로 분할하고자 할 때, 그다음에 공공사업 그리고 확정 판결 이런 사유로 분할하게 될 때는 지상 건축물이 예외적으로 걸릴 수 있다. 뭐 이런 말이죠. 다음에 7번 목도장. 자, 목도장은 지목을 등록하는 지적 공부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적 공부 배울 때 모든 토지 표시들이 다 공통표로 등록되는 게 아니고 되는 거 있고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 중에 자, 지목을 등록하는 것은 도와 장이다. 이때 도라는 것은 지적도 임야도를 말하는 것이고 장이라는 것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목은 지적도, 임야도, 토지대장, 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도,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이 된다. 뭐 이런 말입니다. 8번에 이제 축도장 이 나왔는데 목도장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축은 축척을 말하는 거죠. 축척은 지적도, 임야도,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된다. 그래서 목도장, 축도장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면장은 면적을 등록하는 거예요. 면적은 장에 나온다. 그래서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만 나옵니다. 나머지는 안 나오죠. 면장 참 여러 번 출제됐던 겁니다. 다음에 사계장. 이 사할 때 사가 토지동 사유할 때 사예요. 다음에 개자는 개별공시지가 할 때 개자고. 그래서 토지동 사유와 개별공시지가 등록하는 지적 공부인데 이거 역시 장이다.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외우는 것 중에 이 면적하고 토지동 사유 개별공시지가의 세 개는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면장, 사계장 따로 외워도 되고 사계, 면장 이렇게 합쳐서 암기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1번 소대장 이거에 대해서 보겠는데, 자, 소대장이라는 것은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그러니까 소유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그리고 그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원인, 이것을 여기서 지금 소라고 말한 거예요. 이것은 대장에 나온다. 이때 이 대장이라는 것은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전농부, 대지권농부 합쳐가지고 대장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소유자는 이 네 가지에 다 나온다. 그때 소유자라고 말하는 것은 소유자가 누구다라고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까지 포함해서 쓰는 표현이다. 다음에 12번 고장도 없다. 이것은 고유번호와 장번호는 지적도 임야도에만 등록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지적도 임야도에만 등록하지 않기 때문에 고유번호와 장번호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전농부, 대지권등록부, 경계점, 좌등록부에는 등록한다. 이런 말이 되겠죠. 다음에 지대공할 때 이 지는 소유권 지분 말아요. 소유권 지분. 그러니까 소유권 지분을 등록하는 지적공부인데 이것은 대지권등록부와 공유전농부. 대지권등록부에도 등록되고 공유전농부에도 등록이 된다. 이런 말이죠. 소유권 지분할 때 이때 소에다가 동그라미 치면 안 되고 지자에다 쳐야 돼. 지자. 지분이라 뜻이니까. 다음에 공주가족 등기. 이것은 조금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장관이 지적 공부를 과세나 부동산 정책 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요청할 수 있는 자료다 이 말이에요. 과세나 부동산 정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는 자료가 뭐가 있습니까? 장관이 그럴 때 공시지가 자료, 주민등록 자료, 가족관계 자료, 부동산 등기 자료, 공주가족 등기 이게 그런 뜻이 된다. 여기까지. 자, 그 다음 15번으로 가겠는데, 자, 여러분 15번에는 공통 1520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축척 변경 절차할 때 기간 중에 헷갈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청산금 산정이 됐을 때 청산금 공고를 15일 이상 하고, 그리고 이제 공고를 했으면 또 일일이 통지도 해주잖아요. 그걸 청산금 개별 통지해 주는데 그걸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통 1520은 공고는 15일 이상, 통지는 20일 내 이런 뜻이거든요. 공통 1520. 그 다음에 16번 이게 축복 현경이 바다 분할 등기 후 확 정신 차려 재검했다. 이건 뭐냐면 우리 현행 지적법에서 지적 측량 종류 13가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암기하는 방법이에요. 축은 축척 변경 측량, 복은 복구 측량, 현은 현황 측량, 지적 현황 측량이라고 있잖아요. 경은 경계 복원 측량. 그다음에 바다는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거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분할은 분할 측량이죠. 등은 등록 전환 측량이고, 기는 기초 측량입니다. 그다음에 확은 확정 측량, 지적 확정 측량이라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정은 정정 측량, 그러니까 등록상 정정 측량 말하는 것이고, 시는 신규 등록 측량입니다. 신규 등록 측량, 차량을 그냥 넣은 거죠. 다음에 재는요, 재조사 측량, 지적 재조사 측량이고, 검은 검사 측량입니다. 해서 좀 보면 13가지인데 이 지적 측량 종류는 참 잘 나오니까 꼭 종류 어떤 것이 포함되고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기억하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에 17번에 재검이 있는데 방금 이게 측량의 종류 중에 마지막에 재검 있잖아요. 이것은 지적 측량 의뢰의 대상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측량을 하고 싶다면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측량해 달라라고 의뢰하잖아요. 근데 그 의뢰를 하지 않는 측량이 두 가지가 있어. 그것이 재검, 재조사 측량과 검사 측량. 이건 수행자에게 의뢰한다라는 말이 나오면 틀린 겁니다. 그다음에 현경이 통과라는 말이 있는데 이 측량 성과를 그러니까 측량을 했습니다. 검사를 받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걸 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면적 측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받지 않는 측량, 그 다음에 면적 측정하지 않는 경우가 이게 현경이 통과 뜻인데 이때 현은 현황 측량하고 경은 경계 보관 측량입니다. 현황 측량과 경계 보관 측량 이렇게.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지적법 내용이고, 그러면 이제 등기법 19번 등기법 여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제가 여러분들 그 지적 등기법 수업을 할 때 가장 많이 그 암기하세요라고 말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죠. 3종 세트.
대지권 3등 세트, 대목토, 대표, 대뜻. 이 대목토, 대표, 대뜻 할 때 대목토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이것은 일동 건물 표제에 기록돼요. 그 다음에 대표는 대지권의 표시인데 이것은 전유 부분 건물 표제에 기록합니다. 그 다음에 대뜻은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인데 토지 등기 기록 해당부에다 쓰죠. 그러니까 대목토하고 대표는 건물 등기부 표제부고 대뜻은 토지 등기 기록의 해당부, 즉 갑구나 을구를 말합니다. 그리고 대목토와 대표는 신청을 해야 되지만은 대뜻은 직권으로 합니다. 등기가 직권으로. 그래서 반드시 암기하시고 어디에 쓰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등기상에 기록이 되는지 중요한 거니까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음에 경촉 20번 경촉은 경매와 관련된 등기들은 전부 다 촉탁합니다. 그러니까 여튼 경매 관련돼서 하는 등기들은 무조건 법원의 촉탁이다. 경촉. 그래서 경매 관련돼서 우리가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처음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경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그 경매가 되면은 이제 그 말소 기준 권리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이혼한 것들을 말소되잖아요. 그것들 전부 다 법원의 촉탁을 한다. 그래서 경매 관련된 등기는 무조건 촉탁이다. 참고로 공매라는 말이 나올 때도 경매라고 바꿔서 읽으면 된다라는 말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혼신은 혼동으로 권리가 소멸했을 때 단독 신청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혼동은 신청인데 혼자 신청한다 이겠죠. 혼동은 신청인데 혼자 신청한다. 필승예공 꼭 외워야 될 것 중에 들어가는 건데 필승예공 이 필정보는 승수한 의무자가 단독 신청할 때 하고 공동 신청할 때 제공합니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등기 신청할 때 등기필 정보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등기필 정보 제공하는 경우. 그것은 승수한 의무자가 단독 신청할 때와 공동 신청할 때 그럴 때 제공합니다. 필승의 공. 자, 그다음 이제 23번. 자, 보소리가 추가 이건 뭐냐라고 할 때 이제 방금은 등기 신청할 때이고 이건 등기가 다 마친 때. 등기를 다 마친 때 등기필 정보를 작성 통지하잖아요. 등기관이 등기 다 마쳤다라고 등기필 정보를 작성 통지하는데 그때 이 등기 때 작성 통지가 됩니다. 보존 등기, 설정 등기, 이전 등기, 가등기, 권리자가 추가됐을 때. 그래서 보소리가 추가는 필승의 공은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는 거, 등기 신청할 때 제공하는 거고, 그다음 보소리가 추가는 등기가 다 마쳤을 때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통지하는 경우 구분 확실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24번 개소리. 이것은 이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다 그 말이거든요.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그럴 때 쓰는 편인데, 자, 계약서에다 검인받을 때 하고 농지 취득 자격증명 제공할 때, 이때. 이것은 아무 때나 검인받고 아무 때나 농지증 내는 게 아니라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그럴 때 하는 것이다. 개소리. 그래서 이 검인은 개소리다. 농지증 개소리다. 이렇게 암기하는 겁니다. 다음 제대, 외출, 법주, 비시. 이거 뭐냐? 이게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가 있어요. 이 사람한테 주민등록번호가 있듯이 그거 있는 것처럼 이 등록번호라고 표현하는데 그걸 누가 부여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대라는 것은 제외 국민은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 소득기관이 부여합니다. 이 제대 이렇게 사는 거죠. 다음에 외국인은 지방 출입국 외국인 관서의 장이 부여하는데 여기서 외출 외국인은 출입국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외출. 그다음 법인은 주된 사업 소재지 관할 등기 소득기관이 부여합니다. 그래서 법인에 대해서는 등기관이 부여하는데 어느 등기관이냐라고 했을 때 주된 사무소재지 관할 등기 소득기관이다. 다음 비법인 사단재단 즉 법인 아닌 사단재단 비시 할 때 비법인은 시가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비시. 그래서 비법인이라는 말보다는 우리 시험 나올 때는 법인 아닌 사단재단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어차피 그게 비법인이니까 비시라고 외우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안 써놨는데 그 외국법인이 국내에다가 국내 영업소나 사무소에다 등기하지 않았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때는 이게 설립 등기 안 한다는 걸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럴 때는 법인 아닌 사단재단하고 똑같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외국법인이 국내 영업소나 사무소에 설립 등기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등기하지 않았을 때 그럴 때는
법인 아닌 사단 재단처럼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여한다. 그래서 제대하고 외출해서 법주 마시고 빚을 댄다. 이렇게 보면 된다 그랬죠. 제대하고 외출해서 법주 마시고 빚을 댄다. 이렇게. 다음. 자, 이제 26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번은 대표보입니다. 대표보이는 부동산 표시 증명하는 정보로 대장. 이 대할 때 대장이거든요. 대장을 제공하는 경우는 표제부 등기와 보존 등기와 이전 등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대장을 왜 제공하느냐라고 할 때 이 대장이라는 것은 부동산 표시 증명하려고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표보이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장은 표제부 등기, 보존 등기, 이전 등기. 그런데 여기서 이 표제부 등기라는 거 있잖아요. 이것과 관련된 등기들이 그죠? 등기부 표제부적인 산 등기가 뭐 멸실 등기나 부동산의 표시 변경 등기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표제부 등기라고 하긴 하지만 표제부 등기가 이제 어떤 것인지는 알아야 되죠. 멸실 등기나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가 그렇다. 인공소위는 조금 덜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인감증명은 공동신청 중에서도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로 신청할 때 제공한다. 그래서 인감증명은 공동신청 중에서 소유자가 의무자로 신청할 때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감증명 제공하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공동신청 중에서도 소유자가 의무자로 신청할 때 제공하는 것이다. 등기 의무자가 내는 겁니다. 전원보상 정말 중요합니다. 반드시 전원명의로 꼭 해야 될 등기. 전원명의로 꼭 해야 될 등기는 보존 등기와 상속 등기다. 이거 정말 많이 나왔어요. 전원명의로 꼭 해야 될 등기, 보존 등기와 상속 등기.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 지분만 보존 등기 해달라. 자기 지분만 상속 등기 해달라 그러면 각하되죠. 반대말이 지가유입니다. 반대말. 전원보상 반대말 29번 지가유. 자기 지분만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거야 이것은. 이건. 그러니까 보존 등기와 상속 등기는 반드시 전원명의로 하고 자기 지분만 못해요. 근데 저 반대로 자기 지분에 대해서만 할 수 있고 오히려 1인이 전원명의로 해달라고 하면 안 해줘 버리는 거. 그게 뭐냐? 가등기하고 유증. 그래서 수인의 가등기 권리자 중 1인의 지분만에 대한 본등기 신청하면 해줍니다. 그런데 반대로 1인이 전원명의 본등기 해달라고 신청하면 안 해줘요. 다음에 수인의 수중자 중에서 1인의 지분만에 대한 소유권 전등기 해달라고 해주거든요. 이건. 근데 1인이 만약에 전원명의 해달라면 안 해주고. 근데 사실 이건 유증과 관련돼서는 좀 출제가 한 번도 된 적이 없어요. 이 가등기. 수인의 가등기 권리자 1인이 자기 지분만 해달라면 된다. 지가 유 이렇게. 근데 1인이 전원명 해달라면 안 된다. 전원보상과 지가유는 정반대말이다. 다음 자 30번 보겠습니다. 전이 후경 이것은 협의 분할에 한 상속등기 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인데 자, 이 전이라는 말은 법정 지분에 따라 상속등기 하기 전 이런 뜻이에요. 법정 지분에 따라 상속등기 하기 전에 협의 분할했다. 그러면 이전 등기 하면 돼요. 그런데 후경 법정 지분에 따른 상속등기 후에 협의 분할했습니다. 그러면 경정 등기 한다. 전에는 이전 등기, 후에는 경정 등기. 그러니까 상속등기 전에 협의 분할하면 이전 등기, 후에 협의 분할하면 경정 등기다. 이 말이죠. 전주일부. 이것도 참 중요한 겁니다. 이 말소회복 등기할 때 반은 방법이에요. 말소회복 등기할 때. 그래서 전부가 말소된 등기를 회복한다? 그럼 주등기를 해야 돼요. 근데 일부가 말소된 등기를 회복한다? 그럼 부기등기합니다. 전주일부 꼭 기억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무주일부. 이것은 자 권리의 변경 등기 할 때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유무에 따라서 등기하는 방식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권리의 변경 등기 할 때는 승낙서가 있든 없든 등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 없으면 주등기, 있으면 부기등기예요. 승낙 첨부하지 못했어. 그럼 주등기로 하고 승낙 첨부를 했습니다. 그럼 부기등기한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감정적으로만 본다면 승낙서 받아오면은 주등기 할 것 같다는 생각을 꼭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여기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부기등기가 더 좋은 걸 알았죠. 승낙서 받아와서 고생했으니까 좋은 거 가져라 부기등기. 그래서 무주 유무 없으면 주등기 있으면 부기등기 여기까지.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제가 수업 시간에 사용하는 두 문자 이 정도를 사용하거든요. 32개. 그래서 이 정도를 암기하고 있다. 그러면은 한결 수월하게 이게 좀 외워야 될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 좀 수월하게 암기 가능하니까 반복해서 자꾸 들으면서 익숙하게 하기 바랍니다.
한두 번 해보고 안 되다 그러지 말고 최소한 20번 이상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계속 듣고 들고 다니면서 외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 성적 잘 나왔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합시다. 좋아요 눌러야지. 화이팅!